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유학원, 우리 에듀케이션 한국지사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최근 이제 워킹홀리데이가 거의 이제 선발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 편집되고 나갈 때쯤이면 10,000명 모두 다 선발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인기가 폭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 뭐 대부분 바로바로 인비테이션을 받고 계시니까 역대급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경쟁률이 덜 치열했던 것 같아요. 또 물론 뭐 매년 4,000명 선발하다가 올해 이제 10,000명 선발하니까 좀 여유롭게 선발이 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나서 막 이민 이런 것들을 막 문의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좀 짧고 쉽게 이민할 수 있는 곳들을 찾다 보면 뭐 대부분 같은 결론에 도달하죠. 그 대표적인 결과 중 하나가 바로 마니토바주입니다. 캐나다의 마니토바주. 그래서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이민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요거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건 워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들어보시면 이민제도가 좀 쉽고 빠르게 되어 있구나 라고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원래 이걸 정말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마니토바주 주정부 이민은 이거 끝입니다. 보통 이렇게 한 30초 만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구체적인 카테고리가 뭐예요?부터 시작해서 또 자세한 또 설명을 필요로 하시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30초 만에 드릴 수 있는 답변을 한 10분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만 이렇게 임팩트 있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에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Skilled Worker Stream입니다. Skilled Worker Stream은 뭐냐? 결국에 매니토바 주가 필요로 하는 직업군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Skilled Worker Stream이 있고요. 이거는 점수제로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 스트림은요, International Education 스트림이다. 국제 학생인데 마니토바주에서 유학을 해서 취업한 사람,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 요거는 조건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점수제라고, 스킬드 워커 스트림을 점수제라고 표현해 놨지만요, 근데 점수제라는 거 잊어버리셔도 돼요. 얘도 거의 뭐 준 조건제입니다. 뭐 웬만하면 점수를 다 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을 하면 점수가 다 넘기 때문에 이건 점수제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조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이 외에도 비즈니스 인베스터 스트림, 약간 뭐 사업 이민, 투자 이민의 성격이죠. 근데 우리 그거 할 거 아니니까 무시하고, 페더럴 이미그레이션 프로그램 이거 무시할게요. 그래서 스킬드 워커 스트림이나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 스트림인데, 만약에 난 마니토바 주에 뭐 컬리지 졸업할 건데 1년제든 2년제든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했어. 취업한 사람은 어느 카테고리로 가야 합니까?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으로만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조건 되면 여기로 들어가고 조건 안 되면 여기로 들어가도 돼요. 양다리 다 걸치시는 분들 많습니다. 따라서 각 카테고리별 조건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Skilled Worker Stream 안에 1번, in Manitoba. 매니토바 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요거예요. 매니토바 주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취업을 했거나 취업할 예정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취업비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는 워홀도 됩니다. 워킹 홀리데이도 가능하고, LMI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받으신 분도 가능하고, 플러스로 캐나다에서 컬리지 졸업해서 취업비자를 가지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자, 취업비자가 있는데 6개월을 매니토바 주에서 일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일했어. 그래서 매니토바 주에 6개월 경력이 있어. 자영업이나 이런 거 안 돼요. 매니토바 학교 졸업생, 이런 사람들은 임시근로자, LMI를 말하는 건데 이걸로 6개월 일하면 된다, 이 뜻이고, 타주에서 유학을 해서 PGWP, 졸업 후 학생 비자를, 취업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1년을 일했어야 돼요. 1년을 일해야 됐어야 된다. 네. 자, 요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잡업은 풀타임 정규직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신청을 하면, 요 조건이 되면 이걸 신청할 수 있다. 요렇게. 첫 번째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이 6개월 경력이 반드시 매니토바 주에서의 경력만 인정이 됩니까? 할 수 있는데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뭐 매니토바 주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매니토바 주에서 6개월 합시다. 자, 두 번째.
skilled worker overseas, 외국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매니토바 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외부에서 신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가족이나 친구가 매니토바에 거주하고 있다. 뭐 친구 하나 만들면 되지. 매니토바 주에서 공부를 했거나 일한 적이 있다. 매니토바 주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매니토바 주가 운영하는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초대장을 받았다. 이런 경우 극소수입니다.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요 사람들에 한해서 5가지 평가 기준에서 60점을 우선 1차로 봅니다. 1차 필터링을 60점의 점수제로 보겠다. 요거예요. 뭘로? 오버시에서 오는 사람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제가 옛날 올린 영상 보면 뭐 한국에서도 영주권을 받아갈 수 있어요. 이런 영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걸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거의 없으니까 그냥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제일 첫 번째 설명드린 이 매니토바 스트림이 그냥 메인 스트림이고요. 오버시는 거의 없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점수제는 알아볼게요. 60점을 통과해야 이제 2차 점수제로 올라가요. 1차는 60점을 이제 통과해야 돼요. 근데 60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IELTS 5.0이면요, 14점입니다. 5.0, 14점. 기본적으로 일한다 그러면 5.0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컬리지 간다 그러면 6.0 되는 거고. 자,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50세 이상은 0점인데요. 40세 이상, 이렇게 하면 10점쯤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뭐 40세 기준으로 볼게요. 45세까지 10점이다. 14점에 10점, 24점이죠. 다음에 매니토바에서 친인척이 있으면 20점, 주정부 초대하면 20점, 매니토바에서 6개월 이상 일했어? 그럼 12점. 6개월 일하고 신청하라고 그랬잖아요. 12점. 매니토바에서 컬리지 졸업했어? 12점. 1년짜리 썰티 졸업했어? 10점. 친구 살아, 친척 살아? 10점. 외곽에 살아? 5점.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저 다 무시하고 12점만 받을게요. 그럼 14, 10, 12. 14, 10, 12. 이렇게 땄어요. 그 다음에 work experience in overseas. 우리 다 토탈해서 당신 경력이 얼마나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면 동종 경력이면 좋겠죠. 그래서 뭐 1년이면 8점, 2년이면 10점, 3년이면 12점 막 이런 거예요. 그냥 무시합시다. 뭐 그냥 경력 없다. 아니면 1년 이하다. 그럼 0점. 이렇게 되죠. 0점. education 최종 학력. 여기서 이제 가르는 거죠. 한국에서 만약에 학사를 졸업했어요. 최소 2년 이상의 고등교육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20점이야. 20점. 자, 요 점수, 요것만 해도요. 14, 10, 12, 20 해서 56점입니다. 56점. 56점. 그러면 4점 부족한 거예요. 60점만 통과하면 그냥 다 패스가 되는 거니까. 그럼 4점을 올라 봅시다. 뭘로 올리냐? IELTS를 6.0 따거나. 나이가 혹시 더 젊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친구를 만들거나, 친척 있으면 더 땡큐고, 경력을 1년 유관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매니토바주에서 컬리지를 졸업했거나 하면 60점 무조건 돌파하는 거예요. 따라서 매니토바주에서 주로 바로 취업을 해서 이민이 됩니까? 라고 따지면 가서 1년 정도, 6개월 일하고 나면 혹은 1년 일하면 거의 통과된다. 라는 게 이 60점 차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0점을 통과하신 분들 중에 2차로 다시 선발합니다. 점수제, 2차 점수제. 여기는 커트라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614, 619, 713, 777 뭐 이런 식의 점수제입니다. 그래서 뭐 한 600점, 600 한 조금 초반 정도면 달성이 되는 거죠. 많이 높을 때가 700점대였고. 그런데 아까 막 60점 이야기하다가 막 600점, 700점 하니까 엄청 높아 보이잖아요. 이게 더 기준이 낮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EOI 차트라는 걸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 매니토바 주에서 내가 취업을 했어요. 거기서 6개월 경력을 만들었잖아요. 이 말은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일했다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500점이에요. 아까 커트라인 막 614, 막 높을 때 720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500점 따는 거야. 따라서 이게 점수가 높은 게 아니에요. 자, CLB 5다. IELTS 5.0이다. 그럼 17점인데 per band예요. 밴드당. IELTS는 4개 밴드가 있거든요. 곱하기 4 해야 되죠. 그럼 4, 7, 28, 4, 1에서 하면 68점이에요. 여기서 68점. 자, 나이가 뭐 45세 미만이다. 75점. 이렇게 돼요. 75점. 높죠? 68, 75. 더 나이 많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밑에 점수 좀이라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니토바주에서 우리 주로 2년제 컬리지 졸업하거나 1년제 썰티 정도는 졸업하겠죠. 그럼 100점이야, 100점. 썰티는 50점인데, 그래서 매니토바주 갈 때는 1년짜리 말고 2년짜리 하세요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100점. 사실 여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여기 500점 따잖아. 6개월 일해서. 500에 600에 이게 벌써 743점입니다. 게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매니토바주에서 그냥 2년제짜리 졸업해서 6개월 일하면 그냥 게임 끝난다.
걱정하지 마시라. 2년제 졸업하면 3년짜리 취업비자 주니까 그 안에 6개월 경력 쌓는 건 뭐 쉽지 않습니까? 워크 익스피리언스 해서 뭐 자격증에 100점 주고요. 뭐 다른 경력 점수 주는데 이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컬리지 못 갔으니까. 그래서 컬리지를 안 가신 분들은 경력을 쌓아야 된다 이 말이고, 컬리지 가시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최종 학력이에요. 2년제 이상 학위 100점. 최종 학력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학사 졸업하고 막 이러신 분들이 컬리지 또 갔어. 115점 또 답니다. 단점. 타주에서 유학을 했어. 그럼 마이너스 100점이야. 타주에서 일까지 했어. 그럼 마이너스 100점이야. 이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뭐 토론토에서 어학연수를 했어요. 밴쿠버에서 어학연수를 했어요. 다 마이너스 100점이란 말이지. 마이너스 100점을 하더라도 사실 요렇게만 쌓으면 이게 700, 아까 43점이었잖아. 그래도 통과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점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이 쉽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카테고리는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국제 유학생 카테고리다라고 보면 되죠. 이건 조건제예요. 자, 첫 번째, 3년 이내 최소 1년 이상의 마니토바 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CLB는 7 이상, IELTS 5.0 정도입니다. 졸업하고 인디맨드 직군으로 1년 이상 고용 계약이 있으면 이 인디맨드 직군은 대부분 컬리지 졸업하면 해당되는 직군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근데 이 직군마다 필요한 영어 조건이 IELTS 5.0일 수도 있고 5.5일 수도 있고 이런 6.0일 수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IELTS 7은 죄송합니다. 5.0이 아니라 6.0이죠. CLB5가 5.0이고 그래서 6.0을 기반으로 더 많이 요구되는 6.5가 요구될 수 있고 5.5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직군마다 다르다. 요 조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마니토바에서 컬리지 1년제나 2년제를 졸업한 다음 내가 취업을 했는데 취업한 카테고리가 인디맨드 직군, 부족 직군이야. 얘들이 리스트를 쭉 내주거든요. 이 리스트를 제가 설명 다 드릴 수 없으니 더보기란에 저희 설명 그 유튜브 제목 옆에 더보기란 누르시면 저희가 그 링크 같이 걸어 드릴게요. 이 웬만한 직종 다 되거든요. 이 직종에 취업만 하면 경력 없이 6개월 일하는 거 없이 6개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스킬드 워커 스트림이고 이건 그냥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 스트림으로 취업하자마자 단 고용 조건이 1년 이상의 계약서만 있으면, 고용 계약서만 있으면 대부분 1년 이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트타이머나 뭔가 숏텀으로 내가 프로젝트성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취업하면 1년 계약 당연합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그냥 취업하자마자 바로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 다 되는 거야. 여기 다. 그럼 마니토바주의 컬리지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이 스트림이 아닌 양다리 다 걸친다고 했잖아요. 스킬드 워커 스트림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IELTS가 6.0이 안 되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인디밴드 직군이 아니라 그냥 편의점에 일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안 될 수 있겠죠. 인디밴드 직군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6개월 경력 쌓고 신청하는 거고, 이런 분들이 아니면 그냥 취업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겁니다. 주정부 이민. 그래서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이 쉽다고 하는 거예요. Graduate Internship Pathway라고 해서 이건 석박사. 이건 무시합시다. 우리 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니토바주의 2년제 컬리지를 졸업하면 인디맨드 직군은 취업하자마자 바로 한다. 안 되면 어떤 상황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일한 다음에 스킬드 워커 스트림으로 신청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요거예요. 사실 제가 10초, 한 20초, 30초 만에 말씀드릴 거를 한 10분에 걸쳐서 설명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설명 안 드리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이, 네가 그냥 여기서 주워 듣고 이야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냐, 이럴까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매니토바주는 주 사이즈는 한국의 1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도시라고 부를 만한 도시가 위니펙 하나밖에 없어요. 위니펙은 인구가 한 70만 정도 되는데 그래서 위니펙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캐나다 입장으로서는 작지도 않죠. 그런데 어찌됐건 매니토바 주 안에 도시라고 부를 만한, 우리 눈에 도시라고 느껴질 만한 건 위니펙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위니펙에서 대부분 해결합니다. 취업은 위니펙에서 조금 1시간 떨어진 곳 이런 곳으로 갈 수 있겠지만 위니펙 안에서 대부분 해결합니다. 위니펙의 대표 컬리지는 레드리버 컬리지가 있고요. 레드리버 컬리지는 2년제, 1년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립 컬리지인 MITT 컬리지가 있어요. MITT는 캠퍼스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급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캠퍼스를 여러 군데 조금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인데 저보고 추천해라 그러면 당연히 위니펙의 유일한 공립 컬리지
레드리버를 가겠죠. 레드리버에 웬만한 전공도 다 있거든요. 레드리버는 어학당도 있어요. 어학당을 다니시면 자녀노 무상교육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위니펙 안에 인구 70만이니까 웬만한 거 다 있고, 뭐 어학당에서부터 무상교육 되지. 졸업 후 취업해서 영주권 따를 수 있지. 뭐 이러니까 뭐 걱정이 없죠. 따라서 캐나다에 이민을 조금 빠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워킹 홀리데이가 있으신 분들은 매니토바주 컬리지 갈 거 아니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 스킬드 워커 스트림으로 6개월 일한 다음에 신청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민을 하시는 거고, 컬리지를 가셔야 되는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레드리버 컬리지 1년 전에 2년 전에 가셔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뭐 취업하자마자 혹은 6개월 경력을 만들고 이민을 하시면 된다. 아주 간단하죠. 자, 우리 에듀케이션 4월 20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이 영상은 다음 주가 아닐 수도 있죠. 이번 주일 수도 있겠죠. 4월 20일 토요일 날 캐나다 유학 이민 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삼성역 코엑스 317호에서 운영이 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더보기란에 유학 박람회 신청하는 링크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 사전에 꼭 신청하시고 박람회 오셔서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혹은 캐나다 이민 혹은 캐나다 컬리지 유학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